자, 원전 관련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원전 관련주는 제가 그동안 완전히 그 배제를 시켜놓고 얘기를 했었죠. 한참 동안. 가장 큰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한전 기술이나 이런 대표적으로 그 예전에 아주 강했던 애들, 뭐 일진파워 얘네들을 보게 되면 제가 완전히 배제시켜 놓은 가장 큰 이유가 우측선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왼쪽선에 사야죠. 주식은 상승과 하락과 매집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매집이 있었고 상승이 쫙 있었는데 이 바닥권에서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40%가 존재하게 돼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때부터 일진파워를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사면 안 된다고. 물론 지금 에코프로도 이런 데 있어요. 뭐 갈지 안 갈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에코프로 나쁘게 얘기했다가는 개인들한테 욕 엄청 먹거든요. 근데 나중에 떨어져 봐야 알아요. 그럼 그때는 또 누굴 욕하냐면은 에코프로를 좋게 얘기한 사람을 욕하기 시작해. 지금 에코프로 좋게 얘기한 사람들한테 엄청 칭찬을 많이 하고 있었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뭘 할 줄 안다. 주식을 제대로 하는가 봐. 나중에 이제 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막 쭉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 좋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욕하기 시작해. 이게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죠.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뭐 더 뛰든 말든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일단 월봉 고점은 조심하자.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언제든 급락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동안 원전주를 빼놓은 가장 큰 이유가 예전에 많이 올라왔던 친구들이 드디어 우하향을 타기 시작했죠. 이게 오른쪽 산이에요. 이 오른쪽 산에서는 순간 반등할 수는 있어도 절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20겨선을 깨게 되면 폭락하기 때문에 5겨선 깰 때 첫 번째가 그 매도 타임이 되고 두 번째가 여기인데 일진파워는 이 가격을 기준으로 쭉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20겨선을 깼죠. 요때 못 빠져나오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왔다. 그럼 뚝 떨어집니다. 이거는 옛날 HLB 생명과학, 즉 넥사이언스가 보여줬죠. 그러면서 주가가 그냥 바닥을 치고 뚝 떨어졌죠. 이렇게 돼요. 순간순간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동안 빼놨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인 거예요. 두산에너비티도 고점 찍고 우하향을 탔고 한전 KPS도 고점 찍고 우하향을 타기 시작했고, 그죠? 에너토크, BHA도 전부 다 고점 찍고 우하향을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은 특히 조강아일 같은 거 조심해야죠. 이제 세력도 이렇게 작업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 빼놨는데 이제는 원전 관련주들이 추세 전환과 턴을 조금 시도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이걸 시도해준다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급하게 뛴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도를 해준다는 자체가 주가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그동안 제가 원전주 안 찍은 지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돼요.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2차전지가 지금 매집을 해놓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쫙 올라갔죠. 근데 얘네들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니까 언젠가 떨어지게 주가가 어떻게 하늘 높이 올라가 우주까지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언젠간 떨어지겠죠. 그럴 때 떨어지기 시작하는 우측선 초반부터는 아예 볼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1년간 안 봐도 돼요. 2차전지 높은 거는 낮은 애들을 봐야지. 바로 이렇게 주식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메이드 비교를 예전에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메이드도 마찬가지로 많으신 분들이 예전에 막 고점 찍을 때 여기서 이거 좋다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시작하고 여기서 이거 위험하다고 사람들을 욕을 많이 했거든요. 개인들이. 그 누구냐면 바로 여기서 사신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메일들을 엄청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다가 욕 패대기로 먹었어요. 왜냐하면 16만원, 17만원에 이제 이메일드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사신 분들하고 지금 에코프로를 여기 사는 분들하고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에코프로의 상하고 게임 좀 틀리죠. 그렇게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아니 에코프로하고 이메들을 비교하시면 안 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주식은 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 높이 올라가. 2만원, 3만원 던 게 물론 지금은 이제 뭐 50만원대 찍고 있긴 하지만 물론 100만원도 가고 1000만원도 가고 1억도 갈 수 있어요. 9,900만원 갔을 때 1억 간다고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개인분들이에요. 예전에 네덜란드의 튤립 사건 아시죠? 튤립. 예전에 튤립 그 사건이 있었어요. 네덜란드에. 이 튤립과 관련해서 2,000원이면 살 거를 예전에 막 10만원 돼 있다고 쳐요. 이 10만원에도 튤립이 싸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런데 이 튤립 사건이 폭락을 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니 저 튤립을 내가 도대체 왜 10만원 주고 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시장에 광기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시장에 광기가 있는지 아닌지 저는 그런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의 이치가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6,000원짜리가 17만원 갔거든요. 그럼 뭐 에코프로 뭐 50만원 가도 100만원 가겠지. 한 번만 잘못 걸리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쁘다고 사람들 욕을 하기 시작하고 저 사람 왜 내가 산 주식 나쁘다고 얘기하지? 여기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막 칭찬해줘요. 야, 저 주식 제대로 할 줄 아는구나. 야, 그럼 이메일들을 사야지. 근데 어떻게 됐냐? 주식이 어떻게 하늘 끝까지 올라가. 그죠? 물론 그러니까 이제 박살이 났죠. 꼬리 달면서 착 떨어졌습니다. 요게 우측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측산에 탈 때는 이메일들을 제가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심하라고 하면 돼요. 여기서 이메이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거예요. 우왕하고 있잖아. 항상 희망을 갖죠. 야, 떨어지다 반등해주겠지. 에코프로도 2차 던지니까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반등해주겠지.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반등해주고 올라가도 내가 사고자 하는 위치가 이 세상 최고점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고점은 아무도 모르지만 2차 던지주 한번 볼까요? 잠깐. 자, 봅니다. 어제 우리 멤버분들 계좌는 좋았을 거예요. 저도 좋았고, 어제 난리가 났어요. 우리 계좌들도. 물론, 에코프로가 난리가 나기도 했지만, 우리가 예전부터 보던 2차 던지 관련주들이 어제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고, 동부가련에서 필두로 안 올라간 게 없어요. 우리는 에코프로를 산 게 아니에요. 그 외 나머지 낮은 종목들을 사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거든요. 그런데, 에코프로가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닌 이상 여기서 이거를 조심하라고 하는 분들을 칭찬해 줘야 돼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몇 개 봤거든요. 이거 위험했다고 진실되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주식 공부 다시 하랴. 이분들한테 이 사람 이 유튜버한테 뭐라고 그래요? 주식 엄청 못한다고 주식 공부 다시 하래요. 지금 에코프로가 이제 시작이래. 아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50만 원 가고 100만 원 가고 1000만 원 갈 수 있어요. 아니 1억도 가겠지. 한 주식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죠? 이제 삼성전자랑 막 비교하더라고. 막 삼성전자 300만 원 간다 막 이래요. 맞아요, 그죠? 에코프로 뭐 70만 원, 80만 원 갈 수도 있고 100만 원도 갈 수 있어. 저는 그런 건 몰라요. 그걸 누가 맞춰? 대신에 나는 안 살 거예요. 내 이런 데서 왜 사 주식을? 여기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잘못 물리면 하루하루 끙끙 앓아야 되고 떨어지면 어떻게 할지 몰라야 되고 운봉 한번 떨어지면 겁내야 되죠. 물론 잘 올라간 주식들은 사실은 21선을 깨지 않기 때문에 그냥 21선 기준으로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지만 만에 하나 우측선을 타기 시작했을 때 미련을 갖지 마요. 아까 이메일 알려드렸죠. 똑같아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메이드도 여기 갔을 때 개인들이 엄청 좋아했거든요. 너무나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메이드 나쁘다고 사람들 욕 엄청 먹었어요. 여기 와 있잖아. 이건 녹십자에서도 그랬고, 예전에 뭐에서도 그랬냐. 한신기계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한신기계 위험하다고 할 때 얼마나 진땀 흘리면서 방송을 했냐면, 진짜 위험해 보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몇 배를 갔냐면 10배를 갔는데, 한신기계가 그렇게 10배 갈 만큼의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저기 2차전은 또 틀린 거고. 결국 이렇게 됐잖아. 그죠? 뭐 이제 원전주가 살아나서 20개선 뚫어주면 다시 돌아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20개선 돌파해보기 먼저예요. 여기서 나쁘다고 그랬더니 패대기로 먹었는데 그걸 여기 왔죠,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우측산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측산 초반을. 근데 이제 지금은 원전주가 우측산 초반의 길을 꽤 오랫동안 걸었기 때문에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게 되면 한 번쯤은 관심 가져보자. 이제는 슬슬 다시 한번 우리가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8년 만에 터진 수주가 두산이 이거 원자로에 관한 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수주를 좀 받았던 얘기가 있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원전 같은 중소기업주를 많이 밀어준다는 정책적인 발표가 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전주가 한 번쯤 좋아질 수 있다. 특히나 하필이면 요때 때 발맞춰가지고 원전주가 그동안 많은 조정을 거쳤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원전 관련해서 가장 끼가 있고 잘 움직이는 친구가 G2파워예요. 그죠? 근데 G2파워를 보시게 되면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5개월선을 뚫어졌어요. 단지 박스권에 막혀 있어요. 자, 이 친구는 그냥 8,780원만 깨면 돼요. 대신에 8,780원을 깨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고 물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주봉에서 보면 매물대를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타고 올라갈 수 있고 일봉에서 보면 박스권 상단에 있어요. 자, 여기죠. 이거 박스권이에요. 우린 박스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G2파워가 만약에 오늘 박스권 위에서 너무 높게 출발하면 사지 말고 오늘 음봉으로 떨 수 있어요. 시간에 밀렸기 때문에 오늘 음봉으로 살짝 떨어졌다가 내일이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같은 날 만약에 5일선을 타고 올라가서 박스권 위에서 출발해 주게 되거나 박스권을 돌파해 주고 되게 되면 다시 그 다음부터는 이 위에서 날아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층은 딱 박스권 기법이에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요 가격이에요. 그래서 요 상태 박스권 상단이 주식의 기본이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그냥 빵 때려서 어딜 가게 되냐면 이렇게 13,000원까지 보이고 돌파해 주지 못하면 다시 박스권 하단이 와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 매매를 기본으로 G2파워를 대응하는 게 맞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전에 대한 이슈로 G2파워를 사고 싶다. 그러면 정확하게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죠. 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SMR에 대한 이슈도 있고 미국 뉴스케어 파월 이슈도 있는데 사실 수급 개선, 60개선 이탈하지 않았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이때 저점이 12,450원이었는데 지금 벌써 주가 16,000원이 됐고 5개월선을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추세 전환과 턴이 되고 있죠. 주봉에서 입선 뚫어주게 되면 주가는 슬슬 살아날 수 있는데 역시나 어제도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5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이에요. 우리 기술의 행보는 좀 좋아요. 우리 기술을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죠. 매집봉이 잘 터져주고 있고 240일 밑에서 굉장히 저점인 상태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월봉에서 봐도 바닥권. 근데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과 턴을 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기술을 지금 여기서 사는 게 아니죠.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박스권 하단에서 돌파해주고 있고 일봉에서 보면 매집봉이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딱 5일선만 안 깨면 순간 빵 때릴 수 있다. 차라리 물리더라도 이런 건 물려야지만 나중에 목표가인 1,700원대에서 매도할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가 이제 한전 KPS인데 이 친구는 박스권을 탈출해버렸어요. 벌써 탈출했고 요렇게 하단권이죠. 탈출해서 240일선이 올라탔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앞으로 240일만 깨지 않으면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특히 월봉에서 20개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돌파 여부에 따라서 강해지죠. 수급주선이 6선 뚫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6선만 깨지 않으면 한전 KPS는 흐름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태용은 풍력 관련주이기도 해요. 사실 태용은 다중바닥권에 있었는데 그냥 5일선만 깨자는 매수고 에너트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앞전에 그 큰 수혜가 있었는데 사실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봉에서 이제 박스권에 이렇게 하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점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도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이게 원전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냥 빵 때려요. 이때도 거의 그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에너트크도 순간 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끼가 있는 친구 에너트크가. 자, BHI입니다. BHI도 예전에 굉장히 강했었죠. 근데 이 친구의 목표가 자, 여기를 봤어요, 여기. 여기가 이제 매물대니까. 가장 강력한 60개월의 수급가 여기죠. 여기가 정확히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죠? 목표가 찍었으니까 떨어졌지. 그런데 모든 종목은 20개선을 회복해 줄 때가 주가가 좋아요. 그래서 BHI가 다시 회복해 주고 있고 5개선도 회복해 줬고 주봉에서 역시 수급주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원전에 뭔가 발맞춰 가고 있는 거예요. BHI 같은 경우도 이렇게 240에서만 안 깨면 오늘 순간 뛸 수 있는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시고 오리비텍 같은 경우도 앞에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사실 추세는 우하향 중이거든요. 안전하진 않아요. 대신에 일봉에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대량 거래 터진 이력이 있죠. 간단하게 그냥 오늘 5일선만 안 깨면 순간 뛸 수 있는 확률이 있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가 제일 강한데 사실 한전기술은 이전에 신호를 준 거거든요. 한전 KPS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BHI하고 이렇게 한번 대량 거래 터진 친구가 또 터졌고 여기가 매수 타이밍인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월봉에서 보면 20개선을 완벽히 회복시켜줬거든요. 순간 뛰게 되면 82,000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수급주선 위에 있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20에선 깨지 않은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추세가 완전히 깨져 있는데 20개선 깨자마자 그냥 폭락했죠. 20개선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자, 주봉에서 보면 추세는 좀 애매한데 앞전에 그 한전기술처럼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 있죠. 특히 지금 원전에 대한 이슈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5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 제가 깨자마자 손절하라는 얘기는 손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못하면 떨어집니다. 자, 오진이나 일진파워, 보선파워 때도 전부 다 지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쯤은 관심 가져도 되고 사실 제가 보는 원전은 이렇게 전기차라든가 전기차 충전이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라든가 리튬 그런 얘 바닥에 있을 때만큼 지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엔 조금 부담이 돼요. 그래갖고 원전에 대한 이슈가 엄청 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단기로다가 조금 보시는 게 낫고 중장기로 끌고 갈 때는 폐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거, 제약주 중에 좀 미래 가치가 좋은 애들, 얘네들 위주로 아마 끌고 가는 게 원전주보다는 훨씬 낫다. 섹터를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는 게 좋은 거예요. 잠깐 물 한 잔 먹고, 그죠? HLB 그룹 좀 볼게요.